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희 집은 언제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적어도 제가 15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그 회사 경리로 일하셨죠. 우리 가족은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좋은 동네에 아파트도 있었고 주말마다 가족 여행도 다녔으니까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를 맞았어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우리 가족은 변두리 지역의 작은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자만했던 걸까? 이제 지인들 얼굴도 볼 면목이 없구나. 어머니는 밤마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어요. 아버지는 말수가 줄어들었고 예전보다 술을 많이 드셨죠. 저는 갑자기 변한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이 더 마음 아팠어요. 특히 어머니는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늘 한숨만 쉬셨죠. 지연아, 너는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머니의 말씀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인연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남편은 결코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어요. 대학원생이었던 그는 학비와 생활비를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진실된 마음과 따뜻함에 저는 서서히 이끌렸어요. 엄마,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지연아, 그 사람 형편은 어떠니? 너까지 고생할까 걱정이 되는구나. 결국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서로를 믿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고 신혼집도 서울 외곽의 반지하 투룸이었죠. 남편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연구소에 취직했지만 급여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저도 회사에 다니며 맞벌이를 했지만 생활은 늘 빠듯했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되던 해 저희에게 소연이가 찾아왔어요. 예쁜 딸아이였죠. 행복했지만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졌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친정에도 시댁에도 제대로 된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했어요. 명절 때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조용히 어깨가 처져 돌아오곤 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그의 마음속 부담감을 완전히 덜어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책임감과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소소한 행복에 감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어요. 지연아, 장인어른 장모님 집 상황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도와드리면 어떨까? 저는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그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 형편도 빠듯한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어머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하셨어.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저희 가족이 어렵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대요. 그래서 당신이 살던 집을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남은 돈과 가지고 계시던 땅을 팔아서 저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 근데 그 돈으로 우리 집이 아니라 친정 부모님 집을 마련해 드린다는 건 솔직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시어머니께서 주신 돈으로 친정 부모님 집을 마련해 드리는 건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께 말씀드렸어. 어떻게 사용하든 우리 판단에 맡기신대. 지연아, 내 부모님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리고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께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어. 남편의 말에 가슴속에서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저는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인지 그제야 깨달았죠.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미안함과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시어머니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오히려 제 손을 잡고 웃으셨어요. 지연아, 내가 도울 수 있어서 오히려 기쁘단다. 내 부모님도 내 가족이야. 결국 저희는 연식은 좀 있지만 괜찮은 아파트를 계약했어요. 같은 단지에 저희가 살 집도 함께 알아봤죠. 새 집이면 좋았겠지만 무리한 대출은 또 다른 부담이 될 것 같아 현실적인 선택을 했어요.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아버지 칠순생신에 깜짝 선물로 계약서를 드리기로 했어요. 아버지의 칠순생신날은 살랑살랑 봄바람이 부는 토요일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함께 하시기로 했는데 잔치를 따로 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거라 처음에는 어색할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서로 잘 통했어요. 두 분은 주방에서 함께 음식을 준비하며 육아와 살림 이야기로 금세 친해지셨죠. 소연이는 할아버지께 드릴 그림을 완성하고는 두 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행복해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를 마치고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의식까지 끝낸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아버지께 건넸어요. 봉투는 평범한 흰색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 없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우리 가족의 삶을 바꿀 선물이었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받아주세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긴장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봉투를 흘깃 보시더니 장난스럽게 웃으며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꼴랑 5만 원 낼 거면서 밥은 잘도 처먹네, 우리 사위. 그냥 넣어도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린 마음만 받을게. 그걸로 우리 소연이 옷 한 벌이나 더 사주게.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순간 남편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농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죠. 시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저는 남편의 눈빛이 마음 아프게 느껴져 급히 말했어요. 아빠, 봉투 안 열어보실 거예요? 아버지는 의아한 표정으로 천천히 봉투를 열어보셨어요. 그 안에는 아파트 계약서와 카드키가 들어있었죠. 아버지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이게 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봉투에 쏠렸죠.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단단한 손등에서 힘을 얻어 대답했어요. 아빠, 엄마. 이 사람이 아빠, 엄마 집 옮겨드리자고 계약했어요. 다음 주부터 이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도 같은 아파트로 이사 갈 거고요. 순간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고 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약서를 내려다보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소연이가 뛰어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매일 볼 수 있어요. 할아버지 방도 제가 꾸며드릴 거예요. 소연이의 순수한 말에 방 안의 어색함이 녹아내렸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어머니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죠. 아이고, 우리 사위가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지 몰랐네. 우리가 부모라고 해준 것도 없는데. 아버지도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어깨를 꽉 잡으셨어요. 평생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아버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시어머니는 조용히 다가와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우리 이제 한 가족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요. 그날 밤 온 집안은 발칵 뒤집혔어요. 하지만 그건 분노나 슬픔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함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는 계속해서 미안하다며 남편의 손을 잡고 우셨고 아버지는 남편과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셨어요.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저와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어머니 돈으로 친정 부모님 집을 마련해 드리는 게. 저는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돈은 쓰기 나름이야. 우리 아들이 행복하고 너희 가족이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게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란다. 내가 늙어 혼자 되면 너희가 돌봐줄 거잖니?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새삼 깨달았죠. 그날 밤 양가 부모님들은 함께 머물기로 결정하셨어요. 비록 저희 집은 작았지만 마음만은 넓었으니까요. 거실에 이불을 펴고 오랜만에 네 분이 함께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더 가까워지셨고, 아버지는 시어머니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웃음꽃을 피우셨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뒤에서 살며시 저를 안아주었죠. 후회 안 해? 우리도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작은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저는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돌아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난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의 작은 부엌에서 나눈 그 포옹은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 더 따뜻했죠. 이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아파트는 비록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햇볕이 잘 들어오고 전망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부모님의 얼굴에 핀 행복한 미소가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죠. 부모님은 20년 만에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되셨어요. 이사 첫날, 아버지는 베란다에 나가 깊은 숨을 들이쉬시더니 먼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치셨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더 이상 신세 한탄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웃들에게 당당하게 사위 자랑을 하셨죠. 아버지는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으셨고 아파트 경로당에서 바둑 동호회까지 만드셨어요. 소연이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매일 놀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했고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셨는데 점점 방문 횟수가 늘어나 결국 3달에 한 번씩은 저희와 함께 지내시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김치를 담그고 아버지와 남편이 함께 등산을 다니는 모습은 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안겨주었죠. 가난이 저희를 괴롭혔지만 그 가난이 오히려 저희에게 더 소중한 것을 알게 해주었어요. 돈보다 더 값진 것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진심이라는 걸요. 세월은 흘러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우리 가족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어요. 이사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된 덕분에 부모님과 저희 가족은 매일같이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소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 숙제를 하고 주말에는 시어머니께서도 오셔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특히 더 가까워져서 함께 요리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때로는 둘이서 여행을 떠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아버지도 은퇴 후 취미로 시작한 정원 가꾸기를 시아버지께 전수해 주셨어요. 비록 시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것 같았어요. 가끔 어머니는 그날을 회상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해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몰라. 꼴랑 5만 원이라고 말한 게 평생 부끄러워. 그 말이 사위를 얼마나 서운하게 했는지. 그럴 때면 시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세요. 괜찮아요, 언니. 우리 애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두 어머니 사이에 피어난 이 특별한 우정은 우리 가족에게 있어 또 하나의 선물이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언니, 동생이라 부르며 실제 자매처럼 가까워졌고, 이런 모습은 저희 부부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죠.
남편은 처음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승진도 했어요. 저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양가 부모님들의 따뜻한 지원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가끔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들은 종종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채로 찾아오죠. 아버지의 칠순생신에 있었던 일처럼요. 그날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따뜻하고 더 단단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시작이었죠. 지금도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우리가 만약 그날 그 봉투를 건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시어머니의 그 너그러운 마음과 남편의 용기, 그리고 우리 가족의 화해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 아마도 여전히 서로의 상처를 감춘 채 겉도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직장 동료들에게 종종 이야기해요.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대부분은 웃으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지만 저는 알아요. 우리 가족이 경험한 이 특별한 행복을 말이죠. 그리고 결국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과의 소소한 일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함께 깨달은 소중한 진리죠. 때로는 가장 아픈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치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